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에 이북 사용 방법 안내한 뒤로는 처음 만나지요. 소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국어 수업을 진행할 최유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미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는 2학기의 국어 내용 중에서도 문법과 관련하여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교과서로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9단원이고요. 시험으로는 기말고사에만 다루어질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범위라고 해서 많이들 긴장을 놓으실 것 같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기말고사 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수업에 집중하고 활동에 참여해서 복습도 여러 번 하셔야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9단원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77쪽인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숫자가 없는 쪽이기 때문에 378쪽을 찾은 다음에 앞정으로 당겨 오시는 게 편할 겁니다. 9단원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단원 1회 국어의 어제와 오늘, 소단원 2회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소단원 1 국어의 어제와 오늘에서는 국어의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배운 용어를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어의 역사성이라고 시대에 따라 국어가 변화하는 성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대단원 길잡이 부분 아래에 2번 대단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여길 잠깐 보고 갈게요.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한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변화와 관련된 목표가 이번 첫 번째 소단원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는 국어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문법 측면에서 살펴봐야 해요. 그런데 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82쪽을 잠깐 보실게요. 훈민정음으로 쓰인 글이 있죠.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으로 쓰인 부분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쓰이지 않는 방식이니까 어색하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려도 되니까 꼭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는 괄호 안에 있는 한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읽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북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여기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점 같은 부분은 아래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로 발음하시면 되고 그게 조금 이상하시면은 으로 바꿔서 발음해 보시면은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 해동. 바다 동쪽 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영토에 있는 국가들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중심,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죠. 이 글이 쓰인 시기는 조선시대여서 정확히는 조선을 말해요. 그 다음 육룡, 여섯 용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용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네, 대단하고 신비로운 엄청난 존재죠. 그래서 예로부터 용은 나라의 위대한 존재, 임금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여기서 여선용이라는 수를 말한 건 이 글이 쓰인 시기 이전의 왕들이 6명이어서 선대 왕들을 부르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뜻을 알려드렸으니까 나르샤, 그 다음 단어인 나르샤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실게요. 주어는 우리나라의 여선용이지요. 용이 나르샤래요.
어떤 단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용이 나르샤 할 때 나르샤. 발음이 비슷한 거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네, 날다와 발음이 비슷하죠?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쓰인 것들은 웬만하면은 발음이 비슷한 지금 말로 대체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6용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대 왕들은 이 글을 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일 테니까 조상일 테니까 샤라는 높임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얘가 발음을 보시면은 시에다가 아를 붙여서 빠르게 발음한 것 같은 내용이죠. 자, 주시다라는 표현에 있는 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시다라는 거는 주다를 높여서 표현하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는 이 시자가 용언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어미, 이 시는 어미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앞쪽에 있어서 선어말 어미라고 부릅니다. 이 샤도 마찬가지로 나르샤 부분에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미입니다. 지금이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같은 문장의 뒷부분을 읽어보실게요. 고성이 동부하시니 부분에서 고성은 중국의 역대 제왕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의 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역대 왕들. 그런데 동부의 동자,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한자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한자를 그려서 검색하실 수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네, 같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은 중국의 왕들과 같다. 누가? 앞에서 언급된 주어. 우리나라의 선대 왕들, 대동육령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선대 왕들이 중국의 왕들과 같다. 그 중에서 고성이 동부하시기는 중국의 왕들과 같으시니 정도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의미로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밑에 부분에서요. 네, 과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 우리가 뭐뭐와 같다, 뭐뭐가 다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녀석은 비교의 의미로 쓰이는 조사입니다. 비교의 의미로 쓰이는 조사예요. 그러면은 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이자도 마찬가지로 비교의 의미의 조사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이자를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기엔 좀 어색합니다. 우리의 선대왕들이 중국의 왕들이 같다 라는 문장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선대왕들이 중국의 왕들과 같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죠. 보시면은 지금과 조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 국어와 현재의 국어를 비교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소단원이 이 국어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해석이 조금 필요하죠. 우리 문법은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는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틀릴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연습하시면서 틀리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소단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단원. 교과서로는 392쪽입니다. 네, 이쪽 페이지죠.
여기서는 크게 언어와 관련된 관습을 중심으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어 문화와 관련된 관습,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과 관련된 내용과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자 라고 암묵적으로 약속해와서 지켜왔던 표현들, 예를 들어 속담과 고유어 외래어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으면은 많이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랑 많이 겹칠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고유어와 외래어의 차이, 외래어와 외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들,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혹시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나면은 선생님한테 중간중간 이해가 안 갈 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질문하면서 수업 내용을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번 학기 선생님과 어떤 내용을 다룰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수업에서는 질문도 활동도 많을 겁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지 수업이 흘러가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